강남인강 친구들 반갑습니다. 서서히 연상되는 국어의 핵심 서영국어. 자, 여러분, 우리 여름 특강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자, 우리가 여름방학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뭔가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글쓰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 글쓰기를 이제 계속해서 수능에서도 많이 하는 이제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강으로 글쓰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압축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 대비를 위한 글쓰기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첫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에 읽어볼 만한 이러한 이제 좋은 책들을 좀 소개해보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만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방법으로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글 잘 쓰나요? 자, 아니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까? 여러분, 글을 왜 쓰나요? 저 선생님은요, 최근에 글을 좀 써요.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떤 목표가 좀 있어서 이제 그 글을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쓰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 바로 이 평가를 위해서 꾸준히 쓰지 않았을까? 또는 평가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아마도 일기를 쓰는 친구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는 나의 꿈은 웹툰 스토리 작가야. 나는 김은숙 작가처럼 굉장히 유명한 소설 작가, 드라마 또는 영화의 이 스토리 작가가 되고 싶어. 또는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또 글을 열심히 재미를 전달하기 위한, 감동을 전달하기 위한 글을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과를 기록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다꾸? 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줄임말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위해서. 네, 그게 바로 어떤 일과 기록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쓰는 친구들, 사실 그거는 약간의 메모의 형식이긴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어떤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 덕질이라고 하겠죠. 덕후 같은. 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덕질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글을 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글을 씁니다. 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수행평가 대비로 글 쓰는 것에 거의 한 반은 이제 다 된 거예요. 뭐라고요? 라고 아마 할 텐데요. 이 정도면 반은 안 거예요. 글쓰기에서의 이 왜만 알면 돼요. 왜 쓰는지만 알면은요. 글쓰기의 모든 것의 한 반은 끝났어요. 네, 반은 이미 먹고 들어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왜 이 글을 쓰는지 알고 쓰셔야 합니다. 항상 선생님이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생까지,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적어도 왜 이 글을 쓰는지 알고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초, 중, 고, 대학교 그리고 성인 때까지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매번 쓸 때마다 항상 그 왜를 생각하지 못하고 쓰니까 글이 여기저기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도대체 저는 글을 못 써요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자, 왜 이 글을 쓰는지 알고 써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수행평가 대비를 목적으로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글을 쓰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배운 내용이 어떤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논설문의 짜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뭐 이것에 대해서 공부한 단원이야. 그러면은 그 짜임에 대해서 알고 그 주장과 근거,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알맞은 주장을 담아서 논설문의 짜임을 갖춘 글을 쓰는지 이 평가 항목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 항목을 갖춘 글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써야지 라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럼 내가 꼭 써야 할 내용은 그러한 알맞은 주장, 타당한 근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들이 꼭 들어가게 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써야 된다는 말이겠지요. 자, 그리고 끝까지 무슨 말을 쓸 것인지를 기억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내가 그 알맞은 주장과 타당한 근거를 잘 넣어서 썼어. 서론 부분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주장을 실었어. 그리고 본론에서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근거를 잘 갖춰서 쓰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 마무리하면서 그 주장을 강조했지.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득력을 갖춰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은 흐지부지 돼.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돼? 당연히 점수를 잃겠죠. 끝까지 그것을 설득력을 갖춰서 써야 되겠구나. 끝까지 무슨 말을 쓸 것인지를 기억해가지고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이 글을,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보기 위한 글을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수행평가 대비를 위한 글쓰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대학생이야. 그래서 당장 이제 취업을 나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선생님 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써도 될까요? 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글쓰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왜? 사실 우리는 다양한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이 1시간으로는 당연히 부족해요. 요것만 확실하게 알려줄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배웠던 그 단원에서 만약에 논설문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논설문과 관련된 그 내용, 거기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할 것인지를 정확히 보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쓰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종류별로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수행평가 대비 글들입니다.
독후감, 논설문, 설명문, 희곡 같은 것들이죠. 자, 독후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감상문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독후감 같은 경우는 목적이 당연히 뭐겠어요? 말 그대로 글을 읽고 뭐예요? 글을 읽은 후 감상. 아, 글을 읽은 후 감상을 잘 써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읽은 후에 감상이니까 글의 내용도 잘 들어가게 써줘야 되는 거고 감상도 잘 들어가게 써주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내용, 즉 줄거리가 반 이상을 차지해. 감상은 한 3줄 들어가. 그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내용 부분에서도 살짝 내 생각과 느낌도 들어가게끔 써주고 감상도 어느 정도 분량을 조금 맞춰줘야죠. 양을. 한 내용이 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감상은 한 요만큼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양을 적절히 맞춰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논설문의 목적은 당연히 뭐겠어요? 설득. 자, 설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설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근거가 타당해야겠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설명문이라는 것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에서 실험 관찰 보고서 같은 경우도 설명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관찰 보고서에서 들어가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항목들에 들어가는 내용들 잘 확인해서 넣어 주시고 설명문의 목적은 뭐가?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그 내용을 어떻게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그 목적을 기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써주면 된다라는 것. 자, 희곡이라는 건 뭐겠어요? 네,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 연극, 즉 연극이라는 건 뭐예요?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연극은 이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나랑 같이 이렇게 서로 뭔가 소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잘 어우러지게 해설이라든가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그 대사들도 자연스럽게 뭐 해설 같은 것도 이상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목적을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목적을 기억해서 써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그 평가에 맞게끔 글을 쓸 수 있구나 라는 사실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은 수행평가 대비를 위한 글들은 거의 뻔하죠. 네. 왜냐하면 변별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글들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 이 글의 종류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글들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의 글들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볼 건데 자, 두 번째는 각각의 글에 맞는 틀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써야 할 글의 종류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글의 종류에 맞는 즉 개요, 틀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틀에 맞게 들어갈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이쯤 되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다 이거 배운 내용이잖아요. 라고 말이 나와야 해요. 자, 왜냐면은요. 다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 맞아요. 네, 아까도 말했잖아요. 다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 글쓰기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글쓰기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글을 다 읽고 그 글을 읽은 내용들에서 다양한 어휘들,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문체들,
문장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지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또 내 문장화 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또 이렇게 내 형식으로 바꿔가면서 내 나만의 글들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글쓰기의 어떤 그러한 그 과정들을 배웠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 뭔가 주제가 정해지면은 글쓰기의 어떤 주제가 정해졌어? 우리는 그 주제가 바로 평가 주제였을 거예요. 그쵸? 그 주제가 정해지면은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 뭐예요? 계획을 하죠? 자, 그래, 내가 이런 걸 쓸 거야 하고 막 계획을 해요. 그쵸? 자,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게 방금 앞서 말했듯이 뭐 독후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설명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논설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바로 이 뭐가 나오겠어요? 맞아요. 개요를 짜는 거죠. 그쵸? 개요를 짜요. 즉 틀을 짜는 거죠. 근데 그 틀을 모르면 쓸 수가 없죠. 자, 만약에 설명문이라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처음, 중간, 끝이 될 것이고 논설문이라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될 거예요. 편집글이라면은 받는 사람, 뭐 그다음에 뭐 전하고 싶은 말, 뭐 이런 식의 어떤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개요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개요를 작성하고 나면 그 개요를 작성한 그 속 안에 뭐를 하겠습니까? 내용을 넣겠죠. 자, 자료조사를 통해 내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쵸?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료조사를 통해 내용을 선정하는 것. 자,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나 뭐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요새는 뭐 남자 친구들도 요리 좋아하는 친구들 아마 많을 텐데요. 선생님은 요리를 잘한다고 잠깐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못하더라고. 자, 요리에는 이렇게 어떤 글의 어떤 과정처럼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과정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처음에 어떤 과정 중에 어떤 뭐 찌개를 끓인다거나 할 때 그 베이스가 되는 뭐가 있을까요? 국물, 네, 육수를 내는 게 있어요. 그쵸? 선생님은 바로 이 개요, 이게 어떤 국물을 내는 육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만약에 그게 멸치 육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기 육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된장찌개라고 하면은 보통 멸치 육수를 많이 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뭐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두부도 넣을 것이고 뭐 다양한 뭐 호박이라든가 아니면 감자라든가 뭐 이런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겠죠. 그래서 보글보글 끓여야 맛있는 된장찌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은 뭐 저녁 식사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맛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런데 선생님은요, 그것을 뭐 된장을 몇 스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뭐 멸치 육수를 내가지고 된장 몇 스푼, 뭐 두부는 몇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은 맛있습니다 하는 레시피를 잘 지키지 않아요. 그때그때 막 해가지고 막 요리의 달인처럼 막 그때그때 막 바꿔서 해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은 맛있고 어느 날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 네. 나는 요리를 잘하지 않는구나 라고 했어요. 나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다른 건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뭐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는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렇게 틀을 잘 갖추지 않고 그 다음에 틀에 맞게 들어갈 내용을 제대로 넣어주지 않으면은요, 그 글은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풍부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않은 글이 되면은 빈약한 글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내 머릿속에 있는 글만으로는 굉장히 뭔가 단조로운 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빈약함.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선정하게 되고 그 내용들은 우리가 방금 확인했듯이 이 틀에 맞게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그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평가 항목에 나왔던 뭐 독후감이라든가 논설문이라든가 설명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희곡 같은 경우에 이런 보통 많이 하는 우리 글쓰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독후감에서 기본적인 틀은 제일 처음에 글을 읽게 된 동기가 처음에 나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대학생 형 누나들도 그냥 처음부터 이 기본적인 틀을 무시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말부터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죠? 이 틀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기본이 무시가 되는데 안 되겠죠. 왜? 맛이 없어. 요리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본은 꼭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은 꼭 갖춰져야 되니 글을 읽게 된 계기, 동기가 꼭 들어가야 해. 그런데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다. 뭐 이런 거 너무 뻔하잖아. 그런 거 말고 뭔가 이렇게 뭐 서점에서 이렇게 봤는데 책 표지가 눈에 띄어서 보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인데요? 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줄거리. 줄거리라는 거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생각과 느낌도 같이 함께 플러스 해가지고 넣어줘야 된다는 거. 단순하게 생각과 느낌이 줄거리에서 무조건 이제 내용만 넣어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 나의 생각과 느낌이 조금씩 들어가고 감상이라는 건 끝부분에 들어가는데 그 끝부분에서는 글 전체에 대한 감상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논설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에서는 주장, 문제 상황 요게 들어가고 본론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들어가고 다시 한번 그 주장이 결론에서 강조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틀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꼭 갖춰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평가에 맞게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설명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뒤에서 이것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보통 이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요약 정리 마무리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것. 희곡도 틀, 이 틀이라는 건 해설 나오고 대사 나오고 이러한 해설 나오고 대사 나오고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본적인 틀들입니다. 뭐 1막, 2막 하는 이러한 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뭐 대사만 쭉 쓰면 되지 뭐 소품이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시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시문이 표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써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뭐 하는 거다?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네, 일종의 뭐예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만의 글쓰기 패턴을 이제 그럼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패턴이라는 거는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좀 글을 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평가 항목을 위한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요즘에는 여러분이 출판을 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경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만의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 패턴을 만들어서 꾸준한 글쓰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이러한 글들에서는 이렇게 글쓰기 패턴을 만들어서 좀 쉽게 글을 써보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선생님의 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은요. 우선은 요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은요. 여러분이 처음에 첫 어떤 문장 그리고 글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뭘 쓰지? 어떤 걸 쓰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요새는 뭐 컴퓨터로 쓰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썼다가 그냥 또 딜리트 눌렀다가 막 이러는 경우들 많잖아요. 자, 그것을 알려준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공감과 경험의 내용으로 쓰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검색만 하셔도 인터넷, 뭐 서점에 가서 글쓰기라고 해도 그냥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 수두룩 빽빽하게 엄청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 말고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처음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공감과 경험의 내용으로 쓰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경험한 내용, 여러분이 평상시에 뭔가 이야기한 내용들, 아니면 방금 누군가와 말한 내용 있죠. 막 그런 대화, 말 그대로 경험, 요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즉, 바로 첫 문장을, 처음을 그렇게 한번 대화체로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바로 어제 겪었던 일을 그냥 처음으로 시작해도 돼요. 만약에 그게 독서 감상문이라고 할지라도 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가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하고 비슷했다. 그러면서 읽게 되었다. 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친구랑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술술술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쓸 말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말문이 턱 막히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마인드맵이니 뭐니 막 이렇게 막 그 그물처럼 막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뭘 하냐면은요. 막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막 가지치기 해가지고 요렇게 또 막 가지치기 해서 요 생각들을 뭐 또 가지치기 막 요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단어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단어로 하는 건 비추. 왜냐하면 그 단어로 했었을 때 내가 다음에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문이 막히더라도 꼭 생각날 때 첫 문장, 즉 문장의 형식으로 뭔가 내가 이러한 내용을 써봐야지 라고 한다면은 생각날 때마다 우리 뭐 핸드폰으로 요새는 뭐 메모지로 적지 않잖아요. 그쵸? 메모장에다가 문장으로라도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글쓰기가 한결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있죠? 네, 그 말부터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그게 설령 논설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써버리는 거야.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맨 끝에 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걸 그냥 아예 처음부터 쫙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뭔가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다 이어서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성격 급한 사람들. 선생님 성격 급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말하고 싶으면 그 말부터 먼저 해. 뭔가 이유 먼저 말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처음, 중간, 끝이 있으면 가운데부터 먼저 말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마음이 급하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급하니까 빠르고 더 많이 하겠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부터 먼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이제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의 형식들을 많이 쓰죠.
뭐 뭐뭐하기, 뭐뭐 할 수 있다, 뭐뭐하자, 뭐뭐한다, 뭐뭐해라 라는 식의 이러한 어떤 그 뭐뭐하자라는 유형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형의 표현을 쓰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부분에 뭐뭐에 대해 알아보겠다, 뭐뭐한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다 라는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독후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한 질문 또는 대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기로 시작해서 요약, 그리고 느낌, 뭐 이런 것으로 끝을 맺으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감상과 느낌을 함께 여러분들이 써주셔도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각각의 글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글들은 거의 대부분 방금 말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글들을 거의 비슷하게 계속 쓰면은 쓰는 패턴은 똑같을 거예요. 계속 쓰니까 그 패턴들이 비슷하겠죠?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점수가 좋게 나왔었어 하는 그 글을 꼭 기억하시고 그 패턴별로 계속 비슷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고쳐 쓰기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점수는 더 좋아지겠죠?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점수가 계속 날로 좋아지고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글쓰기의 모든 것 결국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기본은요, 결국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국어는요, 우리 영역이 나눠져 있기는 하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자, 그런데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말하기나 듣기나 읽기나 쓰기나 모두, 읽기도 글쓴이와 독자, 쓰기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죠. 그 쓴 사람이 뭐 글쓴이고, 그 다음에 그 글 쓴 글을 읽는 사람이 독자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수행평가 대비를 하기 위한 글쓰기도 결국에는 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구나. 누구와? 선생님과 함께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를 위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평가를 위해 나와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 항목을 나눠서 이 글쓰기 숙제를 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수행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세대는 더더욱 이제는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서 서술형, 그리고 그 서술형이 더 나아가서 더욱더 길어지는 글쓰기를 해야 하는 세대임을 기억하시면서 꾸준한 글쓰기를 계속 지속해서 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은 또 여름특강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서영국어에서 만나기로 해요.